NGO와 국제개발협력 그 6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노바티스입니다.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데요. 많이 익숙한 그 이름이죠.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고요. 세계 최대의 2008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2010년에 말라리아 치료약 3억 4천만 정을 그 제조 원가로 제공을 그 저개발 국가에 이제 제공을 했고요. 말라리아 풍토병에 고통받는 60여 개 국가들의 공공 목적으로 이제 이 그 치료약을 이용을 해서 말라리아 퇴치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노바티스는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약의 권리를 빈공국에서는 고집하지 않고 이제 포기한 최초의 제약회사입니다. 복제약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바티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그 저개발 국가에서 복제약으로 저렴하게 생산을 했을 경우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특허약뿐만 아니라 복제약을 저렴하게 생산해서 이제 빈곤국 환자들한테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동시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한테는 의약품의 가격 모두를 이제 받지만 빈곤국에는 이제 그 노바티스가 보조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바티스의 개발 협력 성과는 말라리아 퇴치뿐만 아니라 기초 의료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과 그 저렴한 가격의 보급, 또 무상 지원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 문제가 빈곤국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문제를 이제 관심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의 해법은 이런 그 약품에 대한 무상 지원 이외에도 그 모바일에 대한 IT 기술도 같이 활용을 해서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의 성과로는 이제 먼저 말라리아를 퇴치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약 3억 4천만 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결국 말라리아가 퇴치를 하는데 노력했다는 성과가 있고요. 또 WHO, 유니세프, 팬 아메리칸 헬스 오가니제이션, PAHO입니다. 이런 어떤 그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설사, 파상풍, 홍역 예방 접종 지원에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NGO가 할 수 없다 그랬죠. 또 독자적으로 국제기구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기업도 이제 재원 어떤 조달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공조 체제를 여기서 보면 이런 그 WHO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또 PAHO라는 NGO들 이런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유니세프하고 PAHO에 연간 3억 2천만 원 정의 홍역 접종약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바티스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특허약뿐만 아니라 복제약을 저렴하게 생산을 해가지고 빈곤국의 환자들한테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이제 많이 기울였는데 산토스 공장을 통해 가지고 세계 90%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약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제약이라는 거는 이제 노바티스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제약 생산 공장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와 담비아에서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그 이디오피아, 카메룬 등지에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죠. 뭐 파이자도 다 익숙한 그 우리 제약회사죠. 세계 최대의 연구 기반의 제약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약 이름입니다. 립토로, 리리카, 디플라칸, 지스로맥스, 비아그라, 셀레브렉스 등을 판매하는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일한 그런 약입니다. 글로벌 건강 프로젝트로 주요 글로벌 건강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선도적인 제약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회사지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이 그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는 이제 조제약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질병 사망에 이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파이자가 접근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파이자하고 모바일 IT 회사인 보데폰이라는 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 UNDP의 비즈니스 콜 투 액션, 그러니까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그런 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폰을 활용해서 그 약품 공급을 신속하게 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SMS 로 명칭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약품 재고 수준을 파악하고 또 특정 지역의 계절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이제 2010년 감비아에서 이제 실험 운영 중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전국적 중앙 및 지역의 약국을 포함한 이제 5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개의 주요 병원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사나 보건 케어 제공업체 그리고 약국 직원들은 간단한 코딩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10대 질병에 대한 20개의 의약품의 유통기간이나 질병 발병률 등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감비아 보건소와 제약사들은 약품이 적기에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그 감비아 전역의 약품 공급 이제 그 체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실험 적용의 결과 성과를 거둔 이제 그 파이자하고 보다폰은 5년 동안의 계획으로 다른 아프리카 시장에도 이런 그 건강을 위한 SMS 프로젝트를 확대 적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발 협력의 성과로는 글로벌 헬스 파트너십 GHP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인 글로벌 암 퇴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한 46개국의 32개의 암 통제와 흡연 통제 기관들에게 그 많은 그 기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통제가 가능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또 2020년까지 안 발병률이 50% 이상 증가해서 그 연간 1,500에서 1,600만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다수가 개발도상국, 75%가 개발도상국에 해당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개발도상국의 암퇴치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흡연자 중에서도 이제 흡연자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가 중저소득 국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 통제에 대한 어떤 사업도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GHP 앞에서 얘기했죠. 그 암 퇴치 운동이요. 이 암과 흡연 통제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은 인구가 9,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암 치료에는 초기 검진에 27,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000명이 암 환자들의 16,000명의 암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만 명에 이르는 보건 의료진이 전문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P&G에 대한 것입니다. P&G 잘 아시죠? 다국적 기업인데 140여 개국에 300여 종의 소비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13만 명의 직원이 이제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P&G 보건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수 제품으로 가정용과 지역사회 용도의 식수를 정수에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파이프를 통한 식수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또 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진입할 수 있는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사업 내용을 보면 과테말라나 필리핀, 모로코, 파키스탄, 베트남 지역의 보건 인력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요. 또 개발도상국 판매용으로 작은 용기 제품을 포장하는 그 혁신적인 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은 용기라는 거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유통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어떤 방식인데요. 10리터의 정수물을 한 가정이 이틀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또 사례가 되는 어떤 베트남의 동탑 지역의 경우에는 메콩강의 홍수 피해로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식수 공급, 정수의 필요성이 높아서 이 지역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정수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P&G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8개 지역사회 4,000가구의 정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유니세프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22만 7천 개의 세트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개발 협력의 성과로는 사회적인 모델로 비영리 조직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마케팅과 유통의 채널, 그리고 NGO들과 정부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제품의 공급 채널로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G가 수행하고 있는 그 아동의 안전한 식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비영리 기관인 PSI하고 유통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긴급 구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그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긴급 구호 기관들에게 그 정수 제품의 공급과 함께 안전한 정수를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제 병행을 해서
그 식수를 통한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했다는 것이죠. 이디오피아의 긴급 구호에서도 그 케어가 이제 비영리 조직 NGO인데요. 케어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그 식량용 비스켓하고 함께 그 정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로얄 DSM인데요.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건강, 영양, 원료에서 활동적인 과학 기반의 글로벌 기업인데요. 2013년 7월에 그 글로벌 과학기술 다국적 기업인 로얄 DSM은 UNDP가 시행 중인 BCA, 비즈니스 콜 투 액션,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에 합류해서 인도네시아의 아동 영양 개선 프로젝트와 빈곤 공동체의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인 케벨 요리센터를 자카르타에 10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연간 3만 명의 아동들한테 하루 1만여 식사를 제공을 했고요. 이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케벨 아까 그 건강식품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 케벨의 그 이제 거기서 만드는 요리는 그 브랜드화를 했는데요. 맛있고 간편하며 영양이 풍부한 카페라는 의미로 영양사들이 풍부한 원자력제를 사용해서 개발한 새로운 메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 스낵, 또 육고기, 야채, 과일, 젤리 등 모두가 중앙요리센터에서 준비가 돼서 음식점들이 이들을 이제 공급받아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이제 케벨의 관리팀으로부터 이제 건강 체크나 정기적인 관리를 받고요. 또 그 소비자의 97%가량이 이 케벨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구매를 하는 그 어떤 빈도가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또 소매 음식점과의 관계를 이제 그 원만하게 갖고 또 공정한 가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제 그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도의 이제 자카르타에 이런 케베를 설치를 함으로써 그 영양가 있고 맛있고 뭐 이런 건강에 그 유익한 그런 음식을 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런 개발의 성과로 로얄 DSM은 지속 가능한 이제 그런 공급사슬의 구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건강식품 소비와 영양 개선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역의 그 멀시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요. 빈곤 퇴치와 아동 영양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 케벨은 아동의 영양 실조와 빈곤층의 실업 증대로 인한 빈곤 확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영양이 풍부하고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는 그런 그 미량 영양식품, 영양이 풍부하고 비타민을 함유하지만 양이 작게 만드는 그런 영양식품을 개발해 갖고 영양실조 아동들한테 공급을 해서 영양 개선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함축시키는 어떤 그런 그 음식이나 이런 요리를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이나 가정 방문 판매, 또 정부 지원의 지역사회 개발, 조직의 그 통한 판매,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의 영양 개선에 기여를 했고요. 또 수만 명의 특히 이제 영양 결핍이 있는 아동들이 이제
주로 결핍 아동들, 빈곤 아동들이잖아요. 그런 빈곤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존슨입니다. SC 존슨.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죠. 여러분들 많이 흔히 이제 존슨 앤 존슨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SC 존슨은 미국의 종합 생활용품 업체입니다. 살충제, 방향제, 세정제, 또 식품 보관 용기 등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성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충족되지 않은 가난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모든 파트너들에게 상호 호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조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기업이 지역사회와 가난한 공동체를 위해서 파트너들을 전문적인 어떤 파트너 NGO들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2005년에 나이로비의 비즈니스 벤처에 투자를 했고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청소와 병충해 박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위생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비 인근 지역들에게 지역의 창업 기관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청년 기업가를 양성을 했고요. 지역의 SC 존슨 직원들 또 지역 NGO들하고 같이 개발하고 협력해서 이제 개발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SC 존슨 제품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창업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춰서 깨끗하고 안전한 가정의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이제 주력을 했고요. 먼저 가정 내에 살충제를 뿌려서 위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제품의 판매에 청년 창업자들이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갖고 이제 일자리 또 청년 창업자들의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C 존슨 제품의 공기정화제 있죠. 글레이드, 유리청소제, 윈덱스, 또 화장실 위생용, 락스, 그 다음에 살충제, 뭐, 이런 거를 판매하도록, 이제 판매하는 방법이라든가 판매하는 어떤 루트를 개발하도록 이제 지원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어떤 창업을 지원을 하면서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마케팅과 비즈니스 기술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해서 청년 창업가들이 SC 존슨과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서 소득 증대하고 어떤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개발의 성과로는 지역사회의 보건위생의 개선 효과가 일단 있었죠. 그 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이나 일자리 또 소득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건위생의 사례 개선은 여기서 이제 주로 대상이 된 나이로비 주변 지역에서 이제 두드러진 성과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이로비 주변 지역에 최소 50만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방역, 살충 등의 위생 개선의 혜택을 제공하는 위생 서비스로 박테리아를 80%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200여 명의 가량의 청년들한테 위생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관한 전문 기술 훈련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리더들에게 위생교육 훈련도 제공을 했습니다. 또 고용의 성과로는 이제 일주일에
이틀에서 6일 근무하는 60명의 전문 위생사들을 고용해서 그 일자리 창출의 어떤 효과를 누렸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이로비 주변에 뭐 방역을 하거나 살충을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 교육을 받아서 또 청년 그 창업가가 교육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를 전문 위생사로 이제 고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개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어떤 그 사례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팀별 활동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하면서 좋은 프로젝트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국제개발협력 사례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